처음에는 그 벽지의 문양이 어떠한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벽지 안에 어떠한 여성이 숨어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그러한 환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의 스릴러와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전개가 되는데요. 가정 안에 그러한 아내의 존재로 살아가는 여성의 답답한 모습을 이 글은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에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계신가요? 바쁜 생활 속에서 책을 읽을 시간, 특히 어떤 두꺼운 책을 읽을 시간은 잘 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저는 여러분들께 간단한 단편 소설들로 이루어진 그러한 책을 권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책도 단편 소설집인데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제목은 실크 스타킹 한 켤레라는 아주 흥미롭고 독특한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문학동네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의 부제로는 19, 20세기 영미 여성 작가 단편선이라고 적혀 있어요. 19, 20세기가 어떠한 때인지 여러분들과 잠깐 같이 나눠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책의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해요. 19, 20세기는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어떤 자본주의 근대 사회가 막 이제 발흥하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시기는 그 이전의 중세시대와는 다르게 종교적인 어떤 권위가 무너지고 또 신분제가 없어지는 등의 특징이 나타나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이전까지는 소위 말해서 중산층 혹은 이제 자본가 계급이라고 할 수 있죠. 부르주아지 계급 여성들이 아닌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은 모두 농촌에서 같이 일하고 남자와 함께 서로 어떤 성적인 분업은 있었을 수 있지만 모두 노동하고 또 집안에서도 아이들을 키우고 이러한 일들을 물론 여성들이 더 많은 일들을 하기는 했지만 함께 여성도 공적 영역이나 사적 영역에 구분 없이 일하면서 사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르주아지 사회가 되면서 중산층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규범이 요구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성들은 공적 영역, 바깥에 노동하는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정치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되고 집안에 들어서서 어떤 아름다움을 꾸미는 그러한 작업이라든지 아이를 양육하는 일이라든지 요리를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남편에게 어떤 성적이고 감정적인 위안을 주는 그런 역할로 이제 분리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과 남성의 역할 혹은 여성성과 남성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찌 보면은 그 이전 시대보다 훨씬 더 분명한 구별이 지어지게 되고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와서도 하층 계급들은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노동자 계층의 여성들은 남성 못지않게 밖에서도 노동을 해야 되고 또 집에 와서도 집안일이라든지 아이를 키우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해야 됐지만 그 당시에 점점 더 어떤 성 역할 그리고 성 규범이라는 것은 이른바 그런 부르주아지 여성들의 그런 기준에 맞춰서 되다 보니까 여성들은 집안에서 어떤 남성들의 위안이 되거나 아니면은 자신을 꾸미거나 어떤 소비자로서의 그러한 여성의 삶에 만족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여성성이 도대체 무슨 진정한 여성성인가? 여성성이 또 과연 모든 여성이 다 이러한 것을 좋아하고 또 생물학적으로 다 이러한 점을 타고났다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요. 또 여성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또 정치적인 권리를 가지고 싶다라는 어떤 주장들도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라는 시기는 이처럼 여성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여성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남성과 여성과의 그 가족 안에서의 관계는 또 어때야 하는 것일까? 라는 고민들이 많은 여성들에게 이제 제기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시기에 작성되었었던 글인 것만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책에 나와 있는 소설들은 모두 여성, 그리고 여성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리고 또 남녀 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들을 골고루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모두 11명의 여성 작가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까 부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미 그 여성 작가 단편선인 것만큼 영미 지역의 여성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영미 작가라고 할 때 영국과 미국뿐 아니라 영어로 작품 활동을 한 작가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서 이 책에는 뉴질랜드 출신의 작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11명의 작가의 그러한 작품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다 소개시켜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먼저 목차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목차에 보면 세라 오원 주잇의 백로, 그리고 메리 이 윌킨스 프리먼의 뉴 잉글랜드 수녀, 샬럿 퍼킨스 길먼의 누런 벽지, 케이트 쇼팽의 아카디아 무도회에서 폭풍 후 실크 스타킹 한 켤레, 윌라 캐더의 감상적이지 않은 토미, 이디스 워턴의 다른 두 사람, 수전 글래스펠의 여성 배심원단, 버지니아 울프의 벽의 자국, 캐서린 맨스필드의 작고한 대령의 딸들, 앨런 글래스고의 제3의 그림자 인물, 조라 닐 허스턴의 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1명의 작가이지만 작품은 13개의 작품이 적혀 있어요. 이 중에서 저는 오늘 몇 개의 작품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책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읽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그 정보를 다 노출하면 안 돼서 정말 이걸 말씀드려야 되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나 되게 망설였는데요. 그래도 조금은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흥미를 돋굴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뽑은 작품 중에 하나는 샬럿 퍼킨스 길먼의 누런 벽지예요. 이 작품은 영미 문학을 하시는 분뿐 아니라 저처럼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나 또 젠더나 이런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 번쯤은 읽어봤을 그럴 작품이고, 저도 이 누런 벽지라는 작품은 지금까지 20번도 더 읽어본 것 같습니다. 더 옐로우 월페이퍼라는 그러한 원제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번역을 누런 벽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옐로우가 아주 밝고 어떤 병아리색의 그러한 노란색이 아니라 어떤 칙칙하고 암울한 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런 벽지라고 번역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요. 이 이야기는 어떤 그 히스테리를 겪고 있는 여성의 이야기인데, 그 여성의 남편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 의사는 여성을 엄청나게 사랑해요. 그래서 여성에게 어디 다른 별장과 같은 집을 빌려서 그곳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남편이 그 아내를 너무나 위하고 사랑하는 것은 맞기는 맞지만 그것이 정말 위하고 사랑하는 것일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 여성을 너무나 아기처럼 취급하고, 여성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낼 때마다 다 그것을 거부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 자기가 2층에 있는 방이 싫고 1층에 있는 방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그 방은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또 글을 쓰고 싶다고 하면 그것은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또 안 된다고 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싶다고 하면 지금은 그러할 때가 아니고 안정을 취해야 될 때니까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고, 집에 가고 싶다고 해도 여기에 이처럼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왔는데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가는 게 더 건강에 좋다, 내가 의사니까 내 말을 들어,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은 그 아내를 위하는 것 같지만 아내의 자유를 속박하고 또 아내의 욕망을 끊임없이 억누르는 방식으로 남편이 개입을 하고 그 아내를 보호하려는, 과보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 속에서 이 여성은 방 안에 있는 벽지에 점점 이상한 물체가 등장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고, 처음에는 그 벽지의 문양이 어떠한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는 벽지 안에 어떠한 여성이 숨어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그러한 환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이 이야기는 뒤로 가면 갈수록 약간의 스릴러와 같은 그러한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전개가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 안에 어떤 아기와 같은 그러한 아내의 존재로 살아가는 여성의 답답한 모습을 이 글은 그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존은 아는 게 많고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상태를 함께 논의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어젯밤에는 시도해봤다. 난 슬며시 일어나 그쪽으로 다가가서 벽지가 정말 움직이는지 만져보았다. 그리고 나서 침대로 돌아갔더니 존이 깨어 있었다. 왜 그래 우리 아가? 그가 물었다. 그렇게 돌아다니지 마. 감기 걸린다고. 지금이 얘기하기 좋은 기회다 싶어서 난 아무래도 여기서 상태가 나아지는 것 같지 않다고 여기를 떠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니 여보, 그가 말했다. 계약한 날짜까지 아직 3주가 남았는데 그 전에 어떻게 떠나겠어. 우리 집 손보는 일도 덜 끝났고 내가 당장은 여기를 뜰 수가 없어. 물론 당신이 위험하다면야 어떻게든 그래야겠지. 하지만 당신은 좋아지고 있어. 당신은 못 느낄지 몰라도 내가 의사잖아 여보. 그러니까 보면 알아. 혈색도 좋아지고 살도 좀 붓고 식욕도 생겼잖아. 나는 이제 당신을 보면 훨씬 안심이 되는데. 살은 전혀 붓지 않았어. 내가 말했다. 예전만도 못해. 당신이 저녁에 집에 있으면 식욕이 좀 돋는 것도 같지만 아침에 가버리고 나면 더 나빠지는 걸. 아이고 정말 아가라니까. 그가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아가. 아프고 싶은 만큼 아파요. 하지만 지금은 일단 잠이나 푹 자두고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이런 식의 대화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느낌을 받으시나요? 남편이 아내를 참 위하고 아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는 모습도 느낄 수 있지만 동시에 아내가 참 답답하고 뭔가 자신의 마음을 소통하고 싶지만 그 소통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꼽은 글은요. 윌라 캐더의 감상적이지 않은 톰이라는 작품입니다. 원제는 톰이 The Unsentimental 이라는 작품이고 1896년에 작성된 글입니다. 제목이 감상적이지 않은 톰이인 것처럼 여기에는 어떠한 여성이 그려져 있지만 그 여성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여성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여성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중성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남성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씩씩하고 그리고 남성들과 어울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주인공 남자가 있는데요. 그 남자가 소심하고 일 처리를 잘 못하는 반면에 이 톰이라는 여성은 정말 씩씩하게 그리고 아주 먼 길을 자전거를 타고 가서 그 남자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체력적으로도 튼튼하고 판단력이라든지 실행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른바 남자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그리고 신속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 나오는 토미는 어찌 보면은 그 당시에 여성이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특성들 그리고 여성이 당연히 이러할 거라고 생각하는 당시의 선입관들 이러한 점들을 산산이 무너뜨려주는 그러한 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는 어떤 간단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요약을 하지는 않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일을 고심하며 생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진 않았지만 일단 생각을 했다 하면 그녀는 일의 사정을 분명하게 파악했다. 그리고 논리적인 결론에 이르렀을 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유별날 정도로 여자답지 않은 정신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는 서부마을에서 흔히 마주치는 활동적인 젊은 사업가와 건장한 목장 주인을 많이 알았지만 그 누구에게도 딱히 관심이 가지 않았다. 어쩌면 다들 현실적이고 분별 있게 행동하는 모습이 그녀와 꼭 같은 유형이라서인지도 몰랐다. 친한 여자는 거의 없었다. 그 당시 사우스다운에는 흥미로운 면이 있거나 아기와 샐러드 말고 다른 데 관심을 보이는 여자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아버지의 오랜 사업 동료들이었다. 그들은 세상 경험이 많은 나이 지긋한 남자들로
토미를 아주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녀는 그냥 그 무리 중 하나였다. 함께 카드놀이도 하고 당구도 쳤다. 칵테일도 만들어줬고 때로는 자기도 한 잔 마셨다. 사실 토미의 칵테일은 사우스다운에서 유명해서 칵테일 제조 전문가들조차 그녀가 대단한 경쟁자라는 듯이 항상 그녀에게 경의를 표했다. 윌라 캐더는 미국 네브라스카 주의 광활한 평원에서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른바 여성이 어때야 된다, 혹은 여성이 얌전하고 그리고 조신하고 섬세하고 약하고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좀 반감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여성의 모습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본인도 남성적인 복장을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윌라 캐더가 동성애자가 아닌가 하고 의심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뭐 동성애자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성의 모습을 이처럼 기존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관습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능성의 모습으로 그렸다는 점에서 저는 참 흥미롭다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가져온 글은 수잔 글래스펠의 여성 배심원단이라는 그러한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1917년에 작성됐고요. 이 수잔 글래스펠은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태어났고 신문기자로 일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한 작가라고 해요. 저는 사실 수잔 글래스펠을 이 글을 읽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 여성 배심원단 글을 읽은 다음에 수잔 글래스펠의 팬이 됐답니다. 정말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하는 정말 대단한 글이에요. 이 여성 배심원단의 이야기를 잠깐만 소개해드리면은 어떤 마을에 한 남자가 목이 졸려서 죽었습니다. 그 남자는 부인하고 둘이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야기냐면 보안관하고 그리고 검사 그리고 이 보안관의 아내와 그리고 그 마을 근처에 살고 있는 다른 그 두 부부가 함께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서 도대체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탐색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만 들어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정말 이야기 너무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너무 흥미진진한 이야기고 미리 정보를 알려드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글을 읽어보시면 이 안에서 어떻게 은밀하고 그리고 박진감 있게 하지만 긴장 속에서 어떠한 서스펜스와 그리고 여성들 간의 은밀한 연대가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총 11명의 여성 작가의 그 글 속에서 간단하게 세 작품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세 작품 외에도 정말 너무 감동적인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맨 마지막에 적혀 있었던 조라닐 허스턴의 땀과 같은 작품은 흑인 여성이 어떻게 가부장제 속에서 그리고 남성의 폭력 속에서 살아가는지 이야기를 하는 좀 가슴 아픈 이야기이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앞에서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각 글이 보여주는 어떤 나름의 그러한 맛과 그리고 어떤 기품과 그리고 어떤 감정의 그러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19, 20세기 여성 작가 단편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또 이번 기회에 그 영미 단편선을 한번 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알림, 좋아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